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일단은 쉽게 하려면 관계대명사를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사람을 묘사하는 것만 하세요. 사람만. 일단 왜냐하면 사람을 묘사하려면 who가 필요하잖아요. who가. 그럼 일단은 person, man, woman 이라고 해놓고 아무 때나 관계대명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를 쓰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관계대명사는 결과적으로 보면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형용사 문장. 맞죠? 그러니까 뒤에가 여기가 내가 봐도 형용사예요. 그러면 안 쓰시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예를 들면 사람이긴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 운전하고는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운전하고는.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빙이에요? 드라이빙이죠. 그럼 여기다 driving a bus. 그러면 person이긴 person인데 누구라고요? driving a bus. 누가 봐도 얘는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러면 쓰시면 안 돼요. 이러면 관계대명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말이 조금 달라져요.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하다가 운전하는. 그러니까 동사 자체가 형용사로 바뀌는 것만. 동사 자체가 형용사로 바꿀 때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스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브스를 넣으면 얘가 형용사라고 인식을 못해요. 왜? 모양 자체가 누구기 때문에. 동사라고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동사를 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형용사로 만들어주기 위한 게 바로 얘인 거예요. person이긴 person인데 누구라고요? who. 요것만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이 동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얘를 동사라고 인식을 못하고 형용사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다가 아니라 자는. 먹다가 아니라 먹는. 먹고 있는은 안 돼요. 먹을도 안 돼요. 걔네들은 다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관계대명사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또는 먹다와 먹었다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형용사를 쓸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를 또는 조동사도 가능해요. 조동사.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를 설 수 있는 사람. 물구나무를 설 수 있는 사람. 물구나무를 설 수 있다잖아요. 설 수 있다가 뭐가 되냐면 설 수 있는. 자, 물구나무를 서다가 영어로 뭐라 했어요? 그건 물구나무. 물구나무를 쓰다는 do a handstand. do a handstand. 근데 설 수 있다 그러면 can do a handstand이잖아요. 맞죠? 물구나무를 설 수 있다. can do a handstand. 근데 그걸 뭐라고요? 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설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다 뒤에다 그대로 붙이면 돼요. person who can do a handstand. person who can do a handstand. 이렇게.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할 수 있다가 할 수 있는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면 그래서. 먹다가 먹는. 네, 먹다가 먹는. 아침을 먹는 사람. 아침을 먹는 사람. person who eat breakfast. Raise your hand.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 먹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네, person who eat breakfast. Raise your ha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을 또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만들 때 형용사로 만들 때만 쓰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나머지 단어들은 이미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사가 아닌 애들이 뒤에 붙으면 뭐라고 이미 인식해버린다고요? 형용사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관계대명사 자체를. 오케이? 200만 원 필요한 사람 200만 원 필요하다잖아요. 맞죠? 근데 200만 원 필요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person who needs 2 million. person who needs 2 million. 네. 아니면 2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자기는 2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그러면 나는 2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럼 200만 원을 갖고 있는잖아요. 갖고 있다예요. 원래는 have 2 million. 근데 have 2 million이 안 되는 거고 person who has 2 million. person who has 2 million. 이분을 찾고 계시대요. 그럼 I'm looking for a person who has 2 million. I'm looking for a person. 저는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200만 원 갖고 있는 who has 2 million. 이게 생각을 빨리 고정시켜야 돼요. 관계대명사를 쓰는 생각을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네. 이해되죠? My husband cooking eat portion at a time. My husband? My husband 음. can eat portion. 음. two portion 음. at a time. 그러면 한 번에 두 개를 먹었어. 두 개의 감을 먹는 거죠. 네. 거기까지 두 개의 감을 먹을 수 있는 남편. 오케이? 지금 경옥이 언니는 문장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단어를 그냥 길게 만드신 거예요. 예. 나도 해봐야 되겠다. 없어요. 아니 나는 응. 만약에 내가 봤던 거 생각 I like the girl 이렇게 썼어. 여기 who you live next door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야? 예, lives. lives. 그러면 옆집에 사는 여자. 옆집에 사는이죠. 옆집에 살다가 옆집에 사는으로 바뀐 거예요. 예. 내가 옆집에 사는 여자아이를 이틀 전에 봤어요. 맞죠? 그러면 I saw the girl who lives next door 2 days ago.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조금 잘하려면 센스도 필요해요, 진짜. 예, 센스 고지고대로보다는 센스를 조금 부려서 요거랑 요거랑은 똑같구나. 요거는 요렇게 만들면 되네. 그러니까 그 설명이 절대 벗어나지 않거든요. 요 설명에다가 내가 이제 ring a bell을 하셔야 돼요. ring a bell. 뭔가 나한테 땅 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줄기를 타고 쭉쭉 내려와요. 이게 참 신기해요. I have a foreign friend who live in Busan. So I visited yesterday, but her house is very messy. Yeah. I have a foreign friend. 제가 외국인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라고요? 부천에 사는. Who lives in 부천. 부천에 살다 그러면 그냥 lives in 부천 하면 돼요. She lives in 부천. 근데 부천에 사는이라고 했으니까 who lives in 부천. So I visited her yesterday. 어저께 방문을 하셨대. 어저께 갔대요. I visited her house. I visited her place. Okay? But her house was very messy. 근데 방이 조금 그렇게 깔끔하진 않으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일단 뚫어야 돼요. 무조건 영어를 잘하려면 하나를 뚫어야 그 다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지금 안 맞춰지고 있으면 두 번째도 그러니까 하나가 안 뚫려지면 두 번째도 또 상형 문자처럼 느껴져요. 이게 또 다른 거를 배우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니까. 신기하게. 하나가 뚫리면 그거랑 이게 다 똑같은 거구나. 맞죠? 아침을 매일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대요. 아침을 매일 먹는이잖아요. 맞죠? 그럼 people who eat
breakfast every day are healthy.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큼이 되는 거죠. 그냥 먹다가 먹는으로 바뀌면서 먹다가 먹는 people who eat breakfast every day.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단어예요. 아침을 매일 먹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뭐를 만들었다. 아, 주어 하나 만들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문장을 who를 가지고 어디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목적어에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어를 먼저 끝내셔야 돼요. 주어를. 오케이? 자, 제 와이프인데 누구냐면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제 와이프는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네.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나의 와이프는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는 뒤에는 생각하지 말고 앞에만 my wife. 근데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이라고 했잖아요. 뭐뭐를 잘하자 그러면 be good at. 맞죠? Who is good at cooking? Who is good at cooking? My wife? Who is good at cooking?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뒤에를 더 넣든 말하든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차피 덩어리가 여기서 쓰일지 아니면 목적어에서 쓰일지는 상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제 와이프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럼 I like my wife who is very good at cooking.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목적어에다 제가 퉁 집어넣은 거죠. 그 덩어리 자체를. 영어는 덩어리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덩어리. 근데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보면 몇 단어예요? 맞죠? 단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우기 어렵다니까요. 아, 나 이거 못해.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인식을 해버려요. 뭐가 할 게 많으면. 내가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면 나 못해.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왜 지금도 들어왔다 나가는데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본인이 본인을 자꾸. 당연히 안 되죠. 빨리빨리 되면 선생님 하셔야죠.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해되죠?